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들이 있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예리한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예. 언론사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CLS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콩을 베이스로 한 이제 그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면 이제 세계 3강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말한 게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종목에는 SK 하이닉스랑 이제 그 삼성전자니까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한 그런 이슈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이라는 건데 뭐 어쨌든지 간에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메모리 분야의 초과 수요가 여전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LS에는 초과 수요가 최소 27년까지는 유지된다. 그 말은 뭐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대응하기는 28년이 돼야지 그나마 가능할 거다라는 게 CLS의 어떤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28년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하는 전망은 현재 AI가 생기는 어떤 생태계에서 필요한 어떤 수요 아닙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AI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엔비디아의 칩과 메모리 HBM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도 3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더 많은 칩과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28년에도 사실은 이제 초과 수요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케이펙스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유의미하게 늘고 있는 중인가요? 예. 현재로서 이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제 25년에 이제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빅테크 4곳에서 26년에 지출할 KPX를 갖다 다 합쳐봤더니 25년도 이맘때는 4천억 달러였고 네. 26년 이맘때는 6,600억 달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어떤 폭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칩을 사거나 그다음에 HBM 사거나 여기다 대부분 투자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9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삼성전자 전망을 좀 어떻게 봤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살짝 보니까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측에다가 한 단계 낮은 투자 의견을 줬더라고요. 예, 그 CLS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 코너 설명드려서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메모리 3사 중에서 최선호주는 이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나눈 전망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수율이 원C를 기준으로 이제 HBM을 갖다 공급을 하는데 그 수율이 원C에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저랑 동일한 입장으로 이제 CLS에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저와 다른 입장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엔비디아에서 HBM4를 갖다 납품하는 비중을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한 20% 중간 단계 20%고 그 레인지를 보면은 15에서 이제 30까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납품할 수 있다라고 이제 CLS가 비중을 받고 마이크론도 20%. 그러면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이제 제가 보는 전망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쵸. CLS에는 SK하이닉스 비중이 55%로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한 예전 말씀드린 15에서 한 10%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C의 수율이 50% 미만이라고 보고 원C의 수율 50%지만 거기에서 실제 패키징 하면 또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까지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HBM4의 수율은 50% 미만일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원C를 갖다 배정한 웨이퍼의 전체 웨이퍼에서 원C를 강화한 웨이퍼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은 이제 CLSA가 광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더 많은 HBM을 납품하고 싶어도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그 마켓슈어가 20% 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1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K하이닉스의 마켓쉐어에 대해서 이 대표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메모리주의 최선호주로 뽑았었죠. 이유가 뭘까요? 예. 결국 뭐 CLSA가 이 리포트에 말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CLSA가 HBM4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갖다 엔비디아 공급을 했고 작년 3월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뭐 작년 11월. 그래서 이미 양산이
돼서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뭐 스스로가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세계 최초로 H4를 납품했다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의 어떤 입장인 것이 여러 가지 측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사실은 CLSA가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강자로서 1등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 SK하이닉스다라는 입장을 CLSA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자사 A 했다. 로는 진짜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보시기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8조원이 넘었습니다. 하면서 아팠던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숫자의 어떤 영업이익을 최태원 회장이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 1,000억 달러라고 1,000억 달러 귀에 꽂히긴 하지만 사실은 증권사의 이제 그 전망으로 보면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1,000억 달러 하면 145조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70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22년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 달러의 어떤 영업이익을 갖다 기대하지만 잘못하가는 1,000억 달러 손실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